한국 기후에서 목조는 최악의 선택이다. 미국의 목구조가 많은 거는 그 다음에 한국 목수냐, 한국 건축가의 설계가를 어떻게 넣냐. 콘크리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에서도 이제 버리는 이제 폐자를 한국에서 그냥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경량 목구조, 한국 기후에서는 정말 최악이냐, 돈지랄이냐 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목구조하고 RC 구조하고를 비교했던 영상이 있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희 쪽에서는. 여기에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해서 그 댓글을 달렸던 것 중에서 사실인 부분과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댓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 기후에서 목조는 최악의 선택이다. 장마도 있고 폭염도 있고 겨울 추위 뭐 그런 것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제 조건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목구조가 문제다, RC가 문제다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순살 아파트처럼 RC에서 철근 빼먹으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짓냐의 문제인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기후에는 뭐 이게 더 맞아 이게 아니라 얘도 잘 지면 좋은 집이고 쟤도 잘 지면 좋은 집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후라는 그 특성은 목조나 어떤 구조체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장마도 많고 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목재는 물에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댓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제가 계속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무시되고 결국에는 최악이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을 본 사람은 그러진 않았지 않았나? 그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저는 전혀 그런 관점은 아니긴 했는데 반대로 여기서 RC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단점을 얘기하면 조금 그게 완화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평지붕을 했다. 평지붕을 했을 때 방수가 하자낼 확률이 경사지붕보다 많잖아요. 그렇다면 철근 콘크리트의 평지붕 아주 구조적으로 결함이 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역선지붕을 안 하는 곳은 그죠? 목조의 평지부는 더 최악이잖아요. 평지붕을 안 하죠. 목조를 하게 되면 경사지붕이 기본이다. 그때도 얘기했던 게 너무 위험하지 그거. 경사지붕에 대한 로망이 있거나 지구에 있을 때 경사지붕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락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경사지붕이 유리하니 목조지붕을 해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게 잘렸나? 아니요, 있어요. RC로 하게 되면 그런 단점이 있고 RC는 겨울에 공사를 한다든지 말 그대로 철근을 빼먹었다든지 이랬을 때에 또 무너질 수도 있다. 폭염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목구조로 해도 잘만 지면 된다. 저는 경량이건 평지붕 목구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있었나 봐요.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걔가 이제 한국에서 유튜버를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의 목구조가 많은 거는 콘크리트를 가지고 오는 게 힘들기도 하고 목재 자체가 거기는 짜기 때문에 목조 주택이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굳이 그런 목조 주택을 질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튼튼한 콘크리트로 져라 그런 거였는데 튼튼한 걸로 따지면은 목구조가 경량이 대비가 될 만큼 약하고 뭐 그런 거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 같은데 튼튼하다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데 어차피 무너진다. 우리가 건물을 구조 설계를 할 때 주택이면은 적재 하중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응력을 받아주는 걸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평가하긴 그렇고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목조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습하고 또 장마가 굉장히 길게 오고 그런 거에서 목조는 정말 그 쥐약이거든요. 습은 예전 목조 건물 이렇게 부시는 그 영상이 있어요. 좀 썩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못 지은 집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은 부분 우리나라에 많이 적응을 했고 또 우리나라도 목구조를 지었던 나라예요. 한옥이나 이런 게 그게 흙이랑 같이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은 그냥 무조건 하긴 그렇죠. 특히 여기 또 폭염하고는 상관은 크게 없죠. 겨울철 추위는 오히려 더 좋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습에 대한 게 이렇게 장마, 물, 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은 환경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계속 그 기술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집 붕괴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콘크리트 집은 나오는 것 같은데 목조 붕괴됐던 거는 주택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아 실질적인 하자에 대한 문제를 안 내비추거든요. 제 아는 지인분 중에 집 지은 지 2년, 2, 3년 됐는데 문이 계속 걸려요. 문이 계속 닫고. 목조 집을 줬는데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거 고쳐줄 수 있겠냐?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저는 연장이 다 있으니까 대패로다 문도 깎아서 맞춰주고. 어유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깎아서 맞춰주고 이제 될 거예요 하고 하면 1년 다시 지나면 또 다.
집이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목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원래 잘못 쳐서 그런 거예요? 방습층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방습층. 겨울철에 외부가 차가운데 내부에서 어딘가에 구멍이 이 방습층이 없거나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습이 이동해서 구조체를 계속 썩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조 주택으로 집을 지으면 방습층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단열이든 뭐 중단열 이런 경우에. 근데 이게 이제 마감재 예를 들어서 실크 벽지 그러면 얘가 불투습에 그러니까 비닐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게 방습층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완벽한 방습층이 안 되면 어딘가에 구멍이 뚫리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자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랑 어찌됐든 북미, 캐나다 이쪽이랑은 그 습도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막 몇백 년씩 우리나라도 한옥이 지금 경골 목구조랑 같은 형식은 아니에요. 뭐 중목이랑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막 100년 이상 뭐 몇백 년 된 고택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목구조가 단순히 뭐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막 무너질 정도 약하다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고 그냥 딱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하나라니까요. 습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지었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잘 지은 목조 주택은 굉장히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도 있는 것이고. 그럼 목구조의 문제들은 목재라는 그런 구조 때문이 아니라 짓는 것 자체를 잘못 지어서 그런 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지면하고 어쨌든. 만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방부목을 대고 근데 또 방부목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막 예를 들어서 쐐기 같은 걸 박으면 안 돼요. 그럼 쐐기가 썩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뭐 셀프 레벨링을 하든 무수축 몰탈로 하든 아니면 레벨을 잘 맞추든 그런 식의 엄밀한 시공을 하게 되면은 근데 그게 썩으면 아까처럼 그 구조체 어느 부분이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어디 창문과 그쵸. 뭐 문들이 계속 다 닿아버리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목구조를 쓰려면은 중목을 써야 한다. 경량은 못 쓸 놈이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잘 자라. 그 구조에서 한 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력에서 충분히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구조 내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이게 구조적으로 계산이 돼서 다 이제 설계가 되고 지어지는 그 거잖아요.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조금 뭔가 하중이 더 실어지면 무너질 정도가 아니고 꽤 많은 허용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뭐 붕괴되거나 중목 구조도 단독주택이라면 경량 벽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중목은 오히려 기밀 시공하기나 이런 거에서 더 힘들어요. 네, 뭐 아니, 다 힘들죠. 제대로 하려면 다 힘든데 거기서 굳이 놔주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손이 좀 더 가죠. 네. 손이 좀 더 가죠. 접합부에. 비용은 경량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비싼가? 2배 정도 비싼가? 비용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얘도 이 부구 하나를 더 막 찌면 다 싸져. 아니 그래도 아이템을 비슷하게 한다면 중목이 조금 더 비싼데 그런 것 같아요. 건축가와 설계자 상의를 해서 최저배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스타트부터 목조 뭐 큰 결심이 맞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내가 꼭 목구조가 석가래가 노출되는 경사지붕을 잡고 싶겠다. 그러면 그건 요구 조건의 하나예요. 근데 누가 목구조가 좋아요? 누가 경량 목구조가 좋아요? 뭐 콘크리트를 썩었대요. 뭐 이런 걸로 결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일반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되게 많이 좋네 나쁘네 아니네 기네 뭐 그런 게 되게 있으니까 땅이 전부 다 예쁘게 생길 수는 없잖아요. 정방형으로 딱 예쁘게 생길 수는 없다 보니까. 근데 경량 목구조라거나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듈화되어 있다 보니 그게 차곡차곡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철골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는 경량 목구조보다는 원하는 경관, 원하는 뭐 각도라던가 뭐 높이라던가 한계치가 좀 더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거였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답해 주실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이 짓는 집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대중적으로 많이 짓죠. 거기는 일단 목재 산업이 잘 발달돼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싸게 짓는 것만 엄청나게 질문 많이 하는데 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잘 짓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예를 들어서 경골 목구조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저렴하게 잘 지을 수 있는 게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장점으로 저변 확대가 된 건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식이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주택처럼 지는 것도 목구조로 짓죠. 목구조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국내에서도 막 그 답사가고 그러잖아요. 100년 된 주택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져 있는 주택도 다 짓고 단순히 뭐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집이 그런 집들이 많이 목조 주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또 환경도 달라요. 그러니까 막 습도나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냥 단열도 좀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쪽에서는.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목조주택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더 콘크리트에 비해서 좀 많이 저렴하지 않았었나요? 네, 저렴했어요. 그랬던 네, 근데 계속 어느 올라오면서, 순간부터가 별 차이가 안 나게 됐어요. 네, 단열 들어가고 이제 내진도 그게 들어가고.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쵸, 이상하죠. 네. 네, 뭔가 어딘가에서 뭔가 더 네, 붙어서 아니 원래 세월이 했다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원래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뭐가 붙어서 거야. 아니 외벽도 원래 2x4로 들어왔고 2x4가 돼요. 2x4가 되는데 뭐 2x 단열 때문에 2x6가 되고 이제 점점 좀 더 이렇게 우리나라에 맞게끔 좀 헤비해지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제가 여기서 말하기 참 힘들지만 아니 원래 더 싸져야 맞잖아요. 왜 힘들까? 아니 저도 살아야죠. 그 다음에 한국 목수가 목수냐, 한국 건축가의 설계가를 어떻게 믿냐. 목조는 한국이 이제 뭐 콘크리트가 많으니 건축가들도 이제 콘크리트에 많이 익숙한 설계를 해왔고, 그래서 목조에 관련해서 좀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나와 한국 목수에 대한 약간 불신?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럼 어디 목수가 목수예요? 뭐 그럼 미국 목수가 목수고 네, 캐나다 그런 목수가 거죠. 일본 목수예요? 목수? 아니 근데 생각은 그거예요. 네. 근데 내가 내 경험치가 있는데 한국에서 설계를 하다가 설계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8건은 다 못하고 뉴질랜드에 가서 정통 북미식, 뉴질랜드 가서 정통 북미식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북미식 도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조금 괜찮은 목구조 회사에 사실 소개를 시켜줘서 갔는데 2달을 못 버티고 나오더라. 그러니까 한국 시스템 한국의 빌더들이 기본적인 큰 골격들은 다 배웠지만 맞아. 사실은 거기서 하는 풍화중이라든지 이 이제 처마를 덧대는 방식이 이게 사실 풍화중과 목구조는 오히려 수직하중보다 풍화중에 대해 정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다는 거지. 그냥 안 무너졌어. 또 되면서 현장 소장과 대판 몇 번 싸우더니 도저히 일 못하겠다 그래서 맞아. 뉴질랜드로 돌아갔고 원래 이제 목수나 뭐 그런 거는 이제 도제식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약간 이게 막일이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목수에 대한 약간 저평가되는 부분? 뭐 물론 그런 것도 사람에 있는 것 같아요. 따라 다른 거죠. 여기다가 그 한국 목수가 목수냐가 아니라 정광호가 목수냐라고 하면 아니요. 그건 절대 이렇게 아니지. 돼야지 맞는 말이죠. 한국에서 계신 분들 중에 잘하는 분도 당연히 있는 거고,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여기도 그 김성호 설계를 어떻게 믿냐 이거는. 아니 근데 명확하네. 사실 관련을 뺐어. 아니 근데 그 부분이 있는 거야. 금 대표님이 얘기한 부분인데 이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목구조협회가 사실은 교육 시스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교육도 잘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해서 배운 정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빌더가 있는데 이 빌더가 자격증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밑에서 또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나와서 나도 해봤어요. 그 이제 선무당들이 있잖아요. 시장에 분명히 그 선무당들이 그쵸. 존재하고 그게 지방으로 봤을 때 확률이 높아질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 같고. 근데 요 한국 설계를 건축가의 설계를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경량 목구조 안 했던 내 경험치가 그리고 없었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경량 목구조의 구조를 설계를 안 해요. 경량 목구조의 건축 설계를 하는데 구조는 구조 기술사에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구조 설계사가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구조 거기 설계사가 별도로 설계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얘기하는 것 때문에. 같아요. 그걸 잘 모르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모든 건축사들이 단독주택 규모를 구조기술사에 안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접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맞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목수가 의심스러우면 교육 받았냐 물어보고 건축가한테 가서 설계를 의뢰할 때 구조 설계는 직접 하시냐?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복불복까지는 아니에요. 복불복까지는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웬만한 그런 또 이제 어차피 설계를 맡긴다고 했을 때는 난 근데 시공 쪽은 살짝 좀 복불복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해봤을 때 뭐 이런 목구조는 또 하우징 업체처럼 해서 하는데도 꽤 이름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독주택 짓는데 정도의 문제가 있을 정도의 목수의 실력들이 아주 막 하향 평준화돼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중상 이상으로 저는 평가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경골 목구조를 한다는 사람의 그 팀제로 움직이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그 팀장, 빌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고 경험을 또 많이 쌓았고. 이거 해결책이 있네. 건축가를 찾는데, 설계사를 찾는데 구조 설계를 맡기는 사람을 찾아. 그래서 도면이 제대로 된 도면이 나오면 빌더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도면도 가야 돼. 도면이 허술하니까 자기네들이 멋대로 하면서 목수가 못 믿게 되는데 도면이 잘 나오면 그대로 했냐 안 했냐 감리를 잘하면 빌더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커버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알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무조건 이제 단독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구조 설계를 맡겨야죠. 돈을 내서. 저는 그냥 콜드 루프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콜드 루프가 아직도 한 7-80%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어려워진다. 나중에. 한번 웜루프, 콜드루프 한번 검색해 봐. 그래요. 이거는 목구조에 대한 이야기니까. 역전 지붕 다음에 나중에 한번 모셔가지고 역전 웜루프, 역전. 콜드루프. 라면줘예요. 이거는 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환경을 위해서 나무를 베는 것은 반대한다. 목구조를 지면 안 된다. 환경을 위해서. 아니고 동굴 들어가 살아야지 그거 왜 집을 짓고 살아? 아니 그걸 모르는 거지.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땔감을 해서 떼워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더 적게 하고 하는 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서도 길 넓힌다고 해가지고 나무가 되게 많은데 가운데 길이 있는데 그쪽을 벤다고 했을 때 환경단체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막 되게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이만큼의 벽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목구조로 목재를 베어 와서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철근 콘크리트 할 땐 철근 콘크리트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운송비와 뭐 채굴과 뭐 이런 것들에서 소나무를 한마디로 몇십 그루를 태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목재를 주기적으로 베줘야 돼요. 나무는. 네,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 환경이 두 가지 의미를 쓰였는데 우리 혼용한 거예요.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환경을 하는 건 사실 경관이에요. 나무가 한두 개 없어진다고 해서 환경이 엄청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한두 개가 쌓여서 사실은 무분별하게 베어지는 게 문제인 거지 그 도로에 그만큼의 뭐 수천 그루가 사라진다고 해서 제주도 전체 환경이 이상해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의 경관을 사실은 되살릴 수 없잖아요. 그 도로가 넓어짐으로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나무를 베었을 때 환경은 또 다른 거죠. 자연 환경인 거죠. 사실은 나무가 너무 빽빽하면 식생을 위해서는 솎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일정 부분 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목구조 사업을 넓히려는 거는 자기네 식생 때문에 너무 빽빽해진 거예요. 이제 주택 수요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7년 전부터 계속 목구조 업체가 중목구조 업체 자기네 구조 설계 다 해준다. 자기네 인력 파견한다 하는 이유가 솎아내야 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그 살림을 쭉쭉 자라고 있는 쭉쭉 거지. 자라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살림법이 너무 보존, 맞아요. 보호가 아니고 사실 실제로 보호하려면 속반해줘야 되는데 보존에 지금 맞춰 있고 우리의 사고 방식도 보존에만 식목일에 그냥 나무 그렇죠. 심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보존에만 기억돼 있는 사고 방식인 거죠. 실제로는 환경을 위해서 나무를 베야 된다. 목조 주택이나 아니면은 건축물에 사용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나이가 지난 목재는 나무는 사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전에 베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캐나다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제대로 맞아요. 여기 한번 베고 또 돌아가고 맞습니다. 키우고 네. 심고 계속 하잖아요. 나무를 베는 게 지구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한국에도 흰개미가 문제라고 해서 목조를 어떻게 짓냐, 흰개미 문제를 어떻게 해볼 거냐 했는데 흰개미가 문제가 되나요? 한국에 있어요? 이건 집을 제대로 못 져서 생기는 문제죠. 어. 방습층의 외부 투습 방수지를 매트의 측면에다 붙여야 되는데 이걸 안 붙이거든요. 보통 서스망을 가지고 메인 스크린 걸 때 그 부분에다가 안쪽으로 이제 벌레라는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버그 스크린이라 그러죠.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생략되는 거죠.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공사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그래도 하더라고요. 버그망 이런 것들. 뭐 저기 버그망을 하면은 문제가 버그망은 아니, 다 뚫죠. 근데 안에 있는 그 바깥에 외부 타이백 돌리잖아요. 타이백이 매트에 붙어야 되는데 기밀하게 붙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거기다가 타카로 탁탁 벽에다 쏘고 얘가 나풀나풀 되니까 안으로 따뜻한 그라스홀 쪽으로 벌레들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건 진짜 잘 대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폐자재로 만든 시멘트 속에 사는 목조가 낫다. 이것도 극단적이다. 아니 아파트에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폐자재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잘못 타이어를 원료로 네, 해서 그리고 막 그런 거가 되게 많이 나왔었기도 하고. 타이어를 가지고 얘를 연료로 가열을 했죠. 이 가열을 하면서 나온 게 공기는 오염시킬 수 있지만 이 시멘트를 오염시키는 게 폐타이어를 갈아서 여기다 넣었다가 아니거든요. 넣은 게 아니야?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 뭐 이제 라디오에서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콘크리트를 좀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에서도 이제 버리는 이제 폐자재를 한국에서 그냥 가지고 와서 콘크리트 만들 때 집어넣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공익 뭐 제보라 그러나 뭐 그런 걸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콘크리트의 주성분, 자갈, 모래, 시멘트, 물, 첨가제, 소량의 첨가제예요. 이거 말고 소량의 첨가제에서 들어가고 얘네를 이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가열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원료를 생산할 때는 있지만 이 구성 요소에서 아니 뭐 자갈을 뭐 오염 자갈을 수입해가지고 뭐 그런 건 없겠죠. 네, 넣는 더 돈이 많이 들어요. 모래는 옛날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해사 해사를 가지고 세척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연분이 있는 경우. 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카더라인데 콘크리트 골재가 파쇄해요. 이거를 골재가 모자르면 재생골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콘크리트에. 재생골재를 쓰면 그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택도 없이 안 나오잖아요. 그걸 내가 대충 들어. 내가 잘 모르는데 재생골재를 안 쓴다. 네, 재생골재 쓸 수가 없어요. 그 법에서 정한 요즘에 다 기본 240메가파스칼 나오게끔 지금 300이야. 지금 300 기본 들어가요? 네. 300, 한 240, 70 아니, 이렇지 않아요? 지금 구조 기준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와, 그거는 다이너스는 썼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 강도가 재생골재는 안 나와요. 너무 좀 몰아가는, 언론에서도 아니, 몰아가는 근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솔직히 투명하진 않은 부분이 저도 약간 계속 이거를 파헤치려고 해도 뭔가 객관적이지도 않고 배합 강도, 성적성이 나오긴 하는데 그만큼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만큼 그네들이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누적돼 있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도 또 그 안에 뭔가 강도도 안 나오는 게 있다고. 이건 한번 이 조사를 순환골재는 해줘야 도로하고 용지 조성하고 요럴 복토공사하고 요럴 때만 그거 쓴다고 맞아요. 건물을 쓸 때는 안 쓰는 게 맞네요. 물을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현장에서. 자, 그러면 시멘트, 돌, 자갈, 그다음에 모래 들어가고 모래 모래. 외에 네. 추가적으로 폐자재를 그냥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왜 그러니까 부피를 늘리려고. 아이 그거 보이잖아. 그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시멘트라고 하는 무심하지 마. 그 사람 토목 출신이야. 근데 전한데. 아니 우리는 이게 아직 카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 사람들이 보면 뭐 시멘트 독 올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이야기해주세요. 그거는 양생전에 당연히 이 시멘트 자체가 강한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러면 손에 이게 묻으면은 당연히 병이 나요. 시멘트 독이라는 게 시멘트라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네. 강한 알칼리니까. 알칼리 때문에 그런 거죠. 강한 염산을 붓는 거랑 강한 알칼리를 붓는 거랑 같은 거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칼리니 그런 거고. 자, 라도는 측정해 본 적 있으세요? 라도는 땅 속에서 그냥 다 나와요. 그치? 아니, 그래요? 자연에서 원래 나오는 거예요. 자연에서 원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외국은 또 이것도 가다 보면은 뭐 밑에다가 뭐 이제 지면에 있는 거는 뭐 이거 구리판을 댓글 많이 깐다거나 달리겠다. 이거 이대로 나가면. 구리판은 제가 현장 구리판인가 뭐 다니면서 이제 나팔이- 회장님들 집에 나비인가 구리인가? 수맥 맞겠다고 동판 까는 걸 본 동판, 적이 있어요. 동판. 그래서 저걸 무슨 짓이지 싶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라도는 지하층에서 이제 라돈이 상대적으로 좀 무겁다 보니까 지하층에 대부분 가라앉아 있어요. 하부의 통기를 위한 뭔가에 뭐 환기장치를 넣어도 바닥 배기를 한다든지 벽 쪽 하부 배기 뭐 이런 식으로 빼내주는 게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집에서도 원래 환기시키는 게 라돈이라고 하는 거는 흘러다니는 거예요. 어차피 다 통과되니까 얘를. 오스트리아인가 거기서 거기는 라돈 수치가 되게 높대요. 땅에서 나오는 수치가 그래서 바닥 쪽에 뭐 기밀층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있다라고 들었어요. 진짜로 거기는 라돈이 많은 지역이라서 알겠습니다. 돌에서 한번 나오는 거잖아. 그냥. 그렇죠. 돌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돌에서. 라도는 기체보다 무거운 게 맞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는 거예요. 시멘트하고 듣고 치고 있어. 시멘트와 석회암에서 나온대요.
의외로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았는데 되게 많은 정보가 나온 그러네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것도 댓글 많이 달릴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고요. 논란이 되니까 좋은 거지. 우리는 뭐 아, 전 절대 단정 짓고 싶진 않아요. 예. 아무튼 또 뭐 이제 뭐 자료가 좀 모아지면 또 이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